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5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09.2.27포인트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기대감에 외국인이 613억, 기관이 321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40.98포인트 1.54%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46억, 순매수, 기관은 335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는 1444.30원 1.28% 3시 30분 기준 하락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달러가 강세가 완화되고 이하나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 기업과 로봇 사업 협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클로봇, SB 시스템즈, 사면, SPG, KNR 시스템, 인탑스,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 산업용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CEO가 어제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개발자 워크숍 빌더랩에서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면서 이것이 한국에 온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로봇공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온 이유도 현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태국 소재 로보틱스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VRNJCO와 COLTT와 자동차 제조용 협동 로봇 판매에 의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AHMP 시리즈 등 자사 협동 로봇 모델 4종류 300대를 2년간 VRNJ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사는 생산 현장에 적용할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수요처 발굴을 위해 서로 협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류정원 두산 로보틱스 대표는 동남아는 중국에 이은 제2 생산 거점으로 신규 공장이 늘어나는 추세라 협동 로봇을 적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큰 편이고 현지 SI 업체와의 협업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서 대규모 수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오늘 반등했는데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양자 내성 암호 기능 탑재 소식이 나오면서 IM 플러스, ICDK, 엑스게이트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보안 기술인 양자 내성 암호 PQC 기능을 갤럭시 S25 시리즈에 최초로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PQC는 현존하는 암호화 방식을 양자 컴퓨터가 이어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용자 데이터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게 한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결된 기기 상태계에서 어깨를 선도하는 보안 솔루션이 녹스 매트리스에 PQEDP를 도입하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업계 최초로 PQC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를 지원해 다가올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양자 내성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이르면 3년 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전망 발언 모멘텀도 지속됐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 영향에 2차전지 전기차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금양, 포스코 퓨처엠, SK이노베이션, 에코엔드림, 에코프로모티, LNF 등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를 위해서 한국판 II를 불리는 세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터리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현행 연구 개발 비용이나 시설 설치에 들인 투자금을 법인세 감면 형태로 보존해 주는 것에 비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2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일 국회에서 2차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을 주최한 가운데 이상수 LG에너솔루션 담당이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고리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배터리협회 정책지원실장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설비 투자가 향후 배터리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전략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향적인 차원에서 직접 환급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낙관론 속에 테슬라, 이재미, 리비안, 루시드 등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AI 서비스 본격화 소식과 또 카카오가 오픈 AI와 협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AI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솔트룩스, 바이브 컴퍼니, 이스트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카카오, 클로버, PNS 미케닉스, JRK, 뷰노 등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다시 네이버 의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이버 이사가 이해진 창업자의 사내이사 복귀 안건을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투자 책임자인 이해진 창업자가 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다시 이사의 의장 자리를 꿰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에서 나온 지 7년 만에 다시 복귀를 결심한 이유는 네이버의 AI 서비스의 본격 개발과 글로벌 진출 활용 때문인데, 오는 3월 연임이 확실시되는 최수현 대표와 함께 네이버의 AI 미래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일 카카오가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카나나를 비롯한 다양한 AI 서비스에 오픈 AI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일 간담회에서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의 AI 미래 비전 설명을 했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CEO도 직접 참석해 양사의 협력 방안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어제 샘 올트먼의 오픈 AI 최고 경영자 CEO와 손종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회동을 갖고 AI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샘 올트먼이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올트먼 CEO가 이 빌더랩에 참석해서 오크숍 빌더랩에 참석해서 우리는 의료그룹이 모든 오픈 AI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기업용 제품에 대해서 HIPAA 미국 건강보험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의학 분야에서 과학적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많은 생명을 구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면서 또한 최태원 회장의 올트먼 오픈 AI CEO 회동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도 일부 반등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HPSP, ISG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도 트럼프 시진핑 협상 기대감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원두 지수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1.05% 상승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BOFA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딥시크의 부상에 따른 경쟁 심화와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량에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주가 회복을 해당한다며 이번 테크 투자는 AI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딥시크나 HBM 슈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여전히 메모리 대역폭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SIC의 HBM 탑재량 증가도 기대되고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 5만원 바닥의 믿음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어서 낮은 시장 기대감이 오히려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높은 주가 변동성은 낙폭이 심한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를 준다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호실적에 대한 의심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와 창업자 샘 올트먼 CEO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반도체 AI와 협력을 어제 논의했다는 내용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이 샘 올트먼 CEO,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3자회동을 가졌고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작 등 삼성전자와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올트먼 CEO가 SK하이닉스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의 AI 비서 서비스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감소 여파에 따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양 ENC, 태광, 성광밴드, 통성화이텍 등 화인텍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KB증권은 보고서 통해서 1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51척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척 대비 82.2% 감소했고 CGT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73.9% 감소한 146만 CGT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종별로는 벌크가 90.2%, 탱커가 89%, LNG선이 48.8%로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8.6%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LPG선은 발주가 없었다고 언급했고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31.9% 하락, 중국은 92%로 하락을 기록했고 일본은 수주가 없었습니다. 한편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월 20.8월에서 올해 1월은 62.1%로 상승했으며 한국이 올해 1월 발주된 18,000TU짜리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수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달치 수주로 MS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안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